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정보앤방첩TV에서 오늘은 해군 역대 총장들이 홍범도함 개명을 거부하는 이유,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 거의 대부분이 홍범도라는 사람의 이름이 왜 문제가 되었는지, 그 뿌리가 어떻게 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선 그 뿌리는 전두환 정권 때 벌어진, 이런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시겠지만 사실은 말입니다. 전두환 신군부가 1980년 5월 21일 오후 4시경에 광주에서 북한군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전두환은 광주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보안사 요원 20명을 선발해가지고 대령을 단장으로 해서 광주에 급파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80년 5월 20일 밤입니다. 5월 20일 밤에 도착을 해가지고 확인에 들어갔는데 이미 전교사와 505 보안대서 이들을 다 시내로 몰아놓고 외곽에서 야간 전투 공병 작업, 즉 군분교 점령 작전을 실시하는 것을 시내에 몰아놓고 차단을 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시내에 몰아넣었던 시간이 5월 20일 밤 8시부터지만 그때 시내에서 활약을 했던 20명의 보안사 요원들은 시내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시내에 갇히게 됩니다. 20만 광주 시민들이 금남로에 밀집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때 오후 4시경에 수협빌딩에서 11여단 62대대 4지역대 장병들이 수협빌딩 옥상에서 아래를 향해서 집단 발포를 하게 됩니다. 근 500발 정도의 실탄 사격을 해가지고 맨 앞줄에 있었던 북한군 400여 명을 다 사살해버립니다. 이거를 시내에 흩어졌던 보안사 요원들이 목격을 한 겁니다. 그러자마자 윤흥정 전교사령관은 자기가 20일날 밤 8시에 이희성 계엄사령관으로부터 받았던 공수부대 시외 철수 명령을 꺼내 들고 공수부대를 외곽으로 철수시킨 겁니다. 그리고 바로 자기 후임으로 와 있었던 후임 전교사령관에게 자리를 인계하고 물러났죠. 당연히 최신무 장관으로 영전됐지만 서울에 올라가서 전두환에게 일정 부분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었죠. 물론 대놓고 이야기를 했다가는 자기가 모가지가 날아가고 조직원들이 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자기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수상한 자들이 있었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얼버무렸지만 신군부에서는 이미 19일날 나주에서부터 직접 신고를 받았고 보안사 요원 20명이 시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 확인이 돼가지고 감을 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청이 함락되고 병력들을 외곽으로 물리면서 23일날 도청 재접수 작전 실시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이거를 전교사에서 25일 04시로 연기를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25일 04시에 도청 수복 작전을 세우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바로 그 시간이 이글설 부대원들이 공해상으로 빠져나간 시간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태를 다 지나버려서 정권을 장악한 그 도치감에 좌익들이 요구한 공산주의자들도 독립유공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1980년에 바로 국가유공자법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도 독립운동을 했을 경우 독립운동자 국가유공자로 된다. 이런 법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지금의 분란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법에 의해서 홍범도 함을 제정을 하는 것을 승인을 한 겁니다. 당연히 함명을 제정하는 것은 함을 제작하는 그 부서의 업무입니다. 그 부서에서 이런 함명으로 정하겠다 해서 해군 참모총장이 승인을 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범도 함이라는 함명을 제작한 거는 홍범도 함을 제작하는 그 실무진이 명명을 한 것이지 박근혜 정부가 홍범도 함으로 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때는 그렇게 넘어갔지만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본색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뭐냐면은 도산 안창호급 배치 1 이 잠수함들의 이름은 독립유공자 이름을 따서 명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 1의 1번함은 도산 안창호 함으로 명명된 겁니다. 그리고 2번함 용고를 갖추고 건조를 하면서 손병희 함으로 이미 명명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해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득한 겁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급 2번 함은 손병희 함으로 다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검색을 해보니까 한 군데도 그런 보도가 남아있는 언론사는 하나 없습니다. 도산 안창호급 2번 함은 2020년 11월에 진수가 됐습니다. 11월에 진수가 됐었지만 그때까지도 언론들은 함명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해군 총장은 34대 부속종 대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임 대장이 총장이었을 그 시절에 손병희함으로 결정된 거를 뒤집은 거죠. 왜 그러냐? 그 전임 총장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돼서 문재인 정부 때 살짝 걸쳤다가 총장 임기를 마치고 그만두고 바로 부속종이가 문재인 정부의 해군 총장이 돼가지고 이름을 손병희해서 강제로 안무로 바꾼 겁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해군본부에 엄청난 항의를 했지만 해군본부에서는 강압적으로 민원인들에게 대하면서 말이 많다, 해군서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누가 안무를 공산주의자라고 하느냐, 아직 역사적으로 밝혀진 게 없다 이렇게 강변을 했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제대로 다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안무는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 김좌진 장군이 안무가 공산주의자로서 독립군들을 다 빨갛게 물들인다, 저거 죽여야 된다고 할 정도로 안무는 공산주의자로 정평이 나 있었고, 이런 공산주의자들도 1980년에 좌익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가유공자법에 의해서 공산주의자들도 독립유공자가 되고 국가유공자가 될 수가 있다는 그런 법에 따라서 1994년 9월에 국가보훈처로부터 이달의 독립유공자로 지정을 받았고, 이걸 근거로 손병희함으로 다 정해졌던 거를 강제로 뒤집어서 안무함으로 명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2번 함을 손병희함으로 하고 3번 함을 안무함으로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총장이 문재인 정부 기간 내에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다음 잠수함이 언제 진수가 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정해져 있던 손병희함을 뒤집어가지고 안무함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범도 함을 이름을 바뀌게 되면은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사건을 주도했던 해군 총장은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이 왜 만들어졌냐,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게 또 조사가 되면은 5.18 문제가 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군은 이 문제를 덮으려고 지금 급급한 거고, 윤석열 정부는 내막은 잘 모르고 해병대 장병의 수해 사망 사건을 어떻게 한번 덮어볼까 하고 꺼내 들었던 카드가 앞으로 일파만파가 될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애국시민분들은 이 법의 배경을 잘 아시고 계셔야지만 앞으로도 이런 논란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것이 5.18과 관계가 있고 공산주의자들과 관계가 있다, 이런 내용을 잘 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잠수함의 이름이 손병희함이었다는 그 내용은 모든 기사를 싹 지워버렸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과 중국이 이국 일체제로 사이버로 통제되면서 모든 정보가 일사불란하게 통제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이런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